문제를 보면 모르겠는데 소스를 보면 알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죠. 답지를 보면 알겠는데 문제를 보면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전 동영상에서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책을 읽고 문해력을 키워야 되냐?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문해력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시간을 입력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면 바로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라는 게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인풋 자료가 되는 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메시지로 확인을 할 건지 동영상으로 확인을 할 건지 아니면 관련된 과목 정보로 확인을 할 건지 해석이 필요한데 이건 개인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로 확인을 한다면 문자 열에 아웃되는 값이 되는 거죠. 확인만 추상적이냐?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1시, 2시, 3시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오후 1시를 1시로 입력할 건지 아니면 13시로 입력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0시를 쓰게 된다면 24를 쓰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24를 쓰게 되면 0을 쓰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습관적으로 문해력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인풋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웃풋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구사항의 인풋과 아웃풋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건지 입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입력할 건지 더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 아웃풋을 찾아낸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 또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다면 간단한 요구사항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요구사항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문해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설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문장 내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문해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찾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